한때 갑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요 며칠은 뭐, 렌시킹, 지대추구라는 말이 많이 나더네요. 그러니까, 갑질 지대추구가 우리 사회에 큰 그 문제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번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를 한번 뭐 어느 경학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 나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거 밸류 소비자의 밸류고 이거는 공급자의 가격, 공급자의 코스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 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에서 코스트를 뺀 이윤, 돈을 뭐더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었죠. 그 스마트폰이 나 같으면 200만 원에 사겠는데 사실은 100만 원에 샀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나에게 100만 원만큼의 좋은 일을 했고 삼성전자는 원가는 모르지만 뭔가를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 돈벌이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한 만큼 좋은 일을 한 만큼 좋은 일 남에게 남 좋은 일을 한 만큼 다시 말해서 사회에 기여한 만큼 사회에 기여한 만큼 비례해서 돈을 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장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다면 뭐 이렇죠. 이것이 세상의 시장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죠.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모든 거래는 선이다. 모든 거래는 선이다. 좋은 일이다. 왜? 자유롭게 거래했다면 거래 안 하면 되니까 싫으면 거래했다면 소비자도 그러니까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다 이익이다. 더 부자 됐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 전체도 부자 된다. 자유롭게 거래한다면 모든 거래는 선이다. 두 번째, 모든 거래가 선이라면 어떤 거래도 방해하면 방해는 주로 뭘로 하냐? 사기와 강제로 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방해하면 이것은 악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거래라도 막으면 그것은 악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기와 강제에 의해서 자기가 한 사회 기여보다 더 큰 돈을 벌거나 벌려고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랜싱킹입니다. 랜싱킹. seeking입니다. 이 랜싱킹을 바로 제가 번역하기를 갑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제가 봐서. 어제 밤에 이 단어를 찾아내고 랜시킹을 갑질로 번역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렇다. 모든 거래는 선이고 어떤 거래든 사기와 강제로 막는 것은 악이며 따라서 여기서 자기가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더 큰 돈을 벌려는 모든 행위, 번행위 이것이 갑질이고 랜싱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질의 예를, 랜싱킹 예를 몇 가지 들어서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우집에서 TV에서 나왔어요. 한우를 파는 집을 10개를 조사해 보니까 3개의 회사에서 한우가 아닌 고기를 팔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한우집에는 사실은 요 가격으로 팔 수 있었는데 요 가격에 속여서 팔므로써 요만큼의 소비자에게 갑질을 한 거죠. 갑질을 한 거예요. 근데 갑질이 이 한우 푸주간에서 한 갑질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옆 가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우를 팔고 있는 옆 가게보다 이 사람은 고기를 호주산이나 미국산을 들여서 싸게 사왔을 거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죠. 옆 가게보다. 그렇게 하면서 옆 가게는 뭐 금방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 푸주간 사기를 친 법적으로 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기를 친 이 푸주간은 소비자들에게 갑질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주위에 여러 푸주간에도 갑질을 한 것이죠. 흔히 우리가 갑질하면 대기업에 갑질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향해서 하는 갑질을 얘기하는 가령 이런 거죠. 이제 대기업이 무슨 부품을 납품해라 하고서 공고를 하고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입찰을 하면 여러 중소기업이 들어올 겁니다. 중소기업 들어와서 가격을 써내고 품질이 통과되면 가격을 써내고 그 가격대에서 제일 싸게 품질이 확보된 다는 조건 하에서 제일 싸게 공급하는 업자에게 중소기업에게 와 계약하자. 계약하면서 대기업이 1억 썼는데 뭐 한 8천에 합시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은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왜냐? 다음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럼 2천만 원에 1억에 낙찰한 거를 2천만 원에 정가에서 8천만 원에 함으로써 대기업은 이 중소기업에 2천만 원에 갑질한 것이죠.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부가 막아야죠, 이건. 그런데 또 역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익공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익공유. 그 대기업이 이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여기에 부품을 납품한 아까 그 계약한 그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도 뭐 한 2억 줘라. 이게 이익공유예요. 동반성장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강제로 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에 갑질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죠. 강제죠, 강제.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 이때 대기업에만 갑질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동료 중소기업 있잖아요. 아까 그 서로 경쟁에 참여했던 여러 중소기업. 이 사람은 대기업이 이익 많이 내서 2억의 추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보다 더 경쟁력이 커졌죠. 대표적으로 다음 입찰에 참여할 때 자기가 가격을 더 낮춰서 뭐 2억 벌었으면 한 1억만 낮추면 되겠죠. 그럼 다른 동료 중소기업들은 절대로 거기서 낙찰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이 또 역시 자기 동료 중소기업에 갑질하도록 정부가 법으로 명령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흔히 요즘 뭐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는 최저임금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가령 5명을 고용하는 카페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직원은 15,000원의 능력이 일을 해. 어떤 직원은 5,000원밖에 일을 못해. 그래서 잘라야 되는데 못 잘라. 그러면서 10,000원에 시간당 10,000원에 시급을 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 10,000원을 받게 되면 이 15,000원만큼 일하는 사람의 봉급을 뺏어서 자기가 5,000원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일 잘하는 동료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일 잘하는 주인에게도 갑질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은 왜냐 사실은 카페나 뭐 조그만 소기업은 임금으로
임금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양이 콘스탄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나가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추가로 많은 돈을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려면 이 사람한테 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5천 원밖에 일을 못 하는데 만 원을 받아야 되는 최저임금이 아무튼 만 원이라고 하면은 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없어. 해서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창업을 하는 사람도 직원들에게 시급 만 원을 주려면 창업이 어렵겠는데 이렇게 하고 새로 창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경우에 5천 원이나 4천 원이나 7천 원이나 8천 원만 받고도 나는 기꺼이 일하겠다고 하는 이 최저시급 만 원을 받는 사람보다도 실은 더 처지가 열악한 사람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5천 원 능력이 있는데 만 원의 시급을 받는 사람은 자기 동료에게 뿐만 아니고 또 주인에게 뿐만이 아니고 더 처지가 열악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렌시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갑질이 아닐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갑질인 게 있어요. 가령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한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평소에 존경하는 신부님이 나타나셨어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신부님이.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탤런트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제주 강정기지에 나는 반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내가 신부라고 했어. 내가 탤런트라고 해서 왜 강정기지에 대해서 내 의견을 못 내냐. 그렇게 말씀하시세요. TV에서 보면 그런 말 하는 데는 다 대답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보세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말로 그 제주 해군 기지에 기여한 사회의 기여도보다도 그 사업의 기여도보다도 훨씬 더 그 유명세, 존경도 이런 거 가지고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방송에서 계속 방영되면 물론이고 그 탤런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반대니까 나도 반대야. 존경하는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이 한 사회기업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쳐버린다니까.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갑질이죠. 갑질이에요. 근데 이런 갑질들이 전부 다 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좀먹는 행위들이죠. 근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하에 나라 정부가 사기와 강제를 막아서 갑질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대 정권 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갑질을 부추겨 왔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기업, 부자한테는 세금 더 걷어야지. 대기업은 법인세 더 걷고 또 뭔가 규제를 많이 해서 기업이 독점을 못하게 해야지. 복잡한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것들은 우리의 실체와는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원리와는 많이 괴리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